30년 전 저에게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내던져 주신 분들은 검찰 왕국을 구가해서 사수하고 싶어 하셨던 검찰 수뇌부겠죠. 검찰 왕국 구축의 대장이 누구였던 것인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검찰 왕국은 분명히 그분 덕분에 구축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축되는 과정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죠.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왕국 구축에다가 그 중심에다가 세워주셨어요. 저를. 검찰 비리 피해자 서대원 김경란 부부를. 저희 부부가 정말 45살 늦깎이 만화가의 데뷔작이었죠. 아무튼지간에 작가다운 작가가 되고 싶어서 1963년부터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충실하게, 착실하게, 건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저희들을 제 남편 서대원이죠. 저는 뒤늦게 거기에 한번 끼어들었던 거고요. 그 사람의 작품을 뺏어버렸어요. 한국 역사만화전집 14권을. 그러고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어버렸어요. 1991년 10월 30일 날. 그러니까요. 63년부터 91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작가다운 작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 건전하고 건강한 길을 질주해온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훨씬 쉬워지네요. 그 질주한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다가 꿇어 앉힌 거예요. 다 질주하고 진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하려 날아오르려고 하던 사람을 그냥 낙에 줬지. 그냥 꼭 잘라서 부러뜨려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히고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비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어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그것이 제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했던 이유는 이혜령 문화부 장관이 거기에 개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도 검찰 왕국이 구축이 되는 것을 그렇게 한몫 거두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한테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한 발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죠. 탈탈 털어볼까? 라는 신호 아닌 신호를 주셨겠죠. 과연 이것들이 지금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여기서 얻을 게 있을까? 심사숙고 주도면밀하게 점검하셨겠죠. 얻을 게 없다. 이 사람들 저지할 수 없다. 내가 앞장서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다면은 저희 부부는 버려지는 수밖에 없었죠.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의 중재 지시를 고맙게 받아 안으면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잖아요.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이 그래, 난 그런 일 한 일 없어, 그럴 뿐이 아니시고요. 또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의 그 중재 지시에 의해서 저작권 분쟁 조정 회의를 주도했던 분들이 계시죠. 위원장을 구워 삶았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저기를 하더라고요. 회의 진행 하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말해야 될 때는 제 입을 가로막고, 제가 말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 자리에서는 법률적인 시시비비는 가리지 말고 손해배상액만 따져보자.
네, 신청인이 제일 처음 네, 모두 진술해야 되잖아요. 신청인의 모두 진술을 그런 말로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려대는 건 그대로 네, 떠들어대도록 내놓고 그러고는 네, 조정조서에 그건 기록하죠. 신청인이 네, 그렇게 신청인을 그런 말로 가로막았다는 거는 조정조서에 네, 기록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는데 신청인은 할 말이 없었는데 피신청인들은 할 말이 많았다. 그런 게 되죠. 예, 드디어 손해배상용만 하자고 그랬으니까요. 법률적인 시시비비는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요. 제가 4억 원을 저기에요. 청구했었어요. 네, 4억 원을 청구한 이유를 네, 책 한 권에 대한 그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일이 있다. 1991년 9월 3일 날 열렸는데요. 이혜령 문화부 장관에 의한 중재지시에 의한 네, 저작권 분쟁 조정 회의가 1991년 9월 3일 날 열렸는데요. 1991년 2월 달에 책 한 권, 네, 4,000원짜리 책 한 권, 예, 저기에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어요. 저작 표시 말살과 네, 저작 표시 말살죄로 고소한 거예요. 네, 저작 표시 말살죄로 네, 했지만, 네, 아무튼지간에 책 한 권에 대한 그 손해배상금으로 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천만 원도 그냥 순순히 준 게 아니에요. 돈 안 주고 어떻게 넘겨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네, 정말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걸핏하면 그 경기를 하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내 행패를 부리는데요. 연립주택 3층에 살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네, 나와보지 않았어요. 1층, 2층. 네, 그 사람들 행패가, 그 사람들은 아니네요. 혼자 와가지고, 아마 40대였을 것 같아요. 건장한데 중늙은이가 혼자 와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뭐 꽝꽝 차고 네 저기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내다보지 않아요. 저는 저기에요. 마침 제 마포경찰서 그 수사과에 전화 걸었어요. 담당 형사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통해서 생중계했어요. 합의를 종용하니까 이 사람 지금 고소치하장 받기 위해서 이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항의하면서 네, 직접 들어보십시오 하고 중계를 해준 거예요. 네, 그렇게 전화를 걸고도 한 30분 이상 네, 그 사람들 행패는 계속 됐고요. 30분 지나니까 네, 물러가더라고요. 네, 112에 조금만 더 하면은 112에 신고하겠다 생각했는데 네,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네, 2천만 원 주겠다는 대로 받았어요, 제가. 그 책, 저기에요. 저작권법은 출판사가 이익을 본 그 액이, 저기에요. 저작권 침해 당한 작가의, 저기에요. 손해배상이 될 수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1억 이상의 돈도 얼마든지 충분히 1억이 아니라 네, 그 4,000원짜리 네, 책을 갖다가 26세를 발매했다면 네, 한 판에 네, 법대로 하면 5천부예요. 네, 그 출판사 사장은 영세 출판사 사장은 네, 10,000부도 찍고 20,000부도 찍었다는 거예요. 13만 부를 네, 13만 부를 판매해서 출판사가 얻은 그 이익액이 저희 부부가 받아야 했던 당해야 했던 손해배상액. 그래서 네, 받을 수 있는. 그럼 도대체 얼마가 돼요? 책은요, 처음에만 돈이 들죠. 무슨 광고도 없고 뭣도 없었어요. 그냥 입소문을 타고 나가서 13만 부가 팔린 거예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제가 1990년 11월 3일날 고소했으니까요. 네, 만 5년 동안. 네, 스터디셀러는 되잖아요. 무슨 뭐 베스트셀러는 아니래도 알차게 실속 있게 팔려나갈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는 저작자 부부. 저희 부부가 그런 이미지로 1985년도에 이미 그런 이미지로 네, 구축이 된 거예요. 누가 갖다 앉혀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저자 표시할 필요 없는 저작권 뭐 주장할 수 없는 단순 만화가 네, 그래가지고 전부 14권의 책이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출판이 됐는데 그 책이 저희 부부의 저기예요. 네, 신념 1호 사람이라는 그 손해배상 2천만 원 받은 네, 그 책도 저자 표시 말살. 또 정말 18살 때부터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정말 네, 작가다운 작가가 되고 싶어서 정말 신실하게 착실하게 충실하게 노력했던 그리고 네,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네, 사실 예, 임대료를 네, 사파를 그려서 충당해야 됐어요. 고중을 이제 충실하기 위해서 내 책값도 네, 엄청 들어갔어요. 정말 85만 원은 참고도서 고중을 위한 참고도서 사는 비용도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처음에 겨우 계약금 15만 원 받았어요. 선불로 첫 번째 권에서 그 계약금 15만 원 네, 떼고 줬어요. 네, 박물관 답사해야죠. 또 건축양식이니 뭐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꼼꼼히 좀 봐야죠. 책만 보고 그게 제대로 된 그림이 네, 나오나요? 작가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 옛날에 가옥에 대해서 좀 예, 연구해야 하고 탐구해야 되잖아요. 의상에 대해서도 실물 안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 그게 가능한가요? 예, 온갖 예, 생활 집기들 그런 것들도 직접 가서 그림을 그리기 옛날에 그냥 무심히 봤다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네, 탐사로 제대로 가서 아마 박물관만 해도 한 달 이상 돌아다녀야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 15만 원 계약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불행하게도 총각 시절에 번 돈 어머님한테 다 그냥 네 맡겨놨는데 뭐 그렇게 네 월급만 가지고 뭐 큰 돈 벌 수는 없어요. 아무튼지간에 네 어머니한테 다 뭐 그냥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네 20만 원에 3만 5천짜리 월세방으로 네, 분가했었어요. 시집살이 하다가 네 그런데 부부가 둘 다 맹꽁이 같아서 누구 돈을 좀 빌려가지고 내 쓸 때는 쓰고 그런 건 못해요. 그저 퇴직금 탄 거 거기서 내 쬐끔 그것도 또 퇴직금도 다 내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쬐끔 네 해가지고 네 그런 거 아무튼지간에 참네 처음 그런 거 생각하면요 처음 그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맹꽁이다 미련 곰탱이다 네 그런 걸 느껴요. 시원시원하게. 근데 친정어머니가 제 남편을 떠봤대요. 그 당시에는 제 친정어머니한테 돈이 있어서 밤마다 괴롭혔나 봐요 아마. 네 이렇게 저렇게 떠보느라고. 왜 일하는 사람 붙잡고 말을 시켜서 일 못하게 하느냐고 제가 항의를 하니까 내 그놈한테 투자할까 싶어서 떠봤다. 그런데 싹수가 별로 안 보인다 그러셨어요 제 어머니.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네
우리 어머니한테 저게 막 투자를 받기는 제 남편이 형편없이 예,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 엄마 성에는 안 찼겠다. 네. 내 딸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 엄마가 미리 알았다면 흔쾌히 기꺼이 투자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 책 그냥 1, 2년 만에 그냥 뚝딱 그냥 만들어서 네. 그렇지만 그것은 네. 사업가로서의 예, 기반이지. 정말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한 기반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 어머니 앞에서 제 남편 서대원은 투자를 받을 수 없는 행동만 골라서 했어야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다 지내놓고 나면은 모든 것이 또 네, 이해가 되고 네, 그렇게 그게 하늘의 섭리였고 역사의 섭리였다는 것을 네, 느끼게 돼요. 아무튼지간에 참 맹꽁이 같아가지고 네, 나 지금 이거 시작했는데 내가 이거를 좀 정말 작가로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라 하면 그때 네, 저게요,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네, 십시일반으로 네,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제 남편이 저게요, 나는 믿지 못해도 네, 형은 믿는다. 복학생이니까요. 네, 똑같은 해 동기 동창이지만 네, 형이죠. 그런 친구도 있었고 흔쾌히 네, 돈 1,000만 원쯤은 네, 네가 갚았을 때 갚아 하고 네, 주실 수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네, 그런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 작가적인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네,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네, 일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아무튼지간에 제가 저게요, 네, 이 카메라를 켤 때는 네,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되네요. 네, 이거를 바로 이런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아무리 생각해도 20% 30%도 안 돼요. 네, 정말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30년 전에는 뭐 5% 1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지간에 그냥 네, 어떤 파노라마 한 편이 그냥 주마등 스쳐 지나가듯이 네,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네, 저는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네, 자신감을 갖게 됐었고 신념을 갖게 됐었고 네, 정말 완전 무결한 스토리다, 기획이다, 그런 자신감도 갖게 됐고요. 아무튼지간에 네, 그 당시 한 편의 스쳐 지나간 파노라마 그거를 제대로 네, 저게요,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뼈대가 됐다면, 그 파노라마 한 편이 뼈대가 됐다면, 네, 저는 거기에다가 아주 이쁘게 네, 근육을 붙이고, 네, 네, 아름다운 왕자도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왕자 복근도 네,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요, 나무로 치면은 정말 네, 균형이 제대로 잡힌 네, 가지를 만들어내고 줄기를 만들어내서 네, 정말 한 그루의 멋진 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네, 정말 샘이 깊은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스토리를 제대로 갖춰 나가는 구성을 해야죠. 그리고 실행을 하고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뭐 1, 2% 설명하는 수준이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네, 5% 10% 늘어났고요. 네, 20% 30% 네,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네, 한 절반 정도는 네, 설명하는. 그 다음에는 네, 빨라지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설명한다 했었는데 네,
이제는 한 80%, 7, 80%는 될 게 아닐까? 네. 근데 굉장히 저게요. 예, 충실하고 착실하고 건실하고 건전하고 정말 제법인 정말 멋진 스토리가 구성이 되고 있다. 네, 그런 거 느꼈고요. 네, 나 하나만 정말 네, 진심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철저히 노력해도 네, 충분할 수 있다. 충분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네, 자신감도 갖고 기대도 갖게 됐고 네.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32년 동안의 제 체험이고 경험이었고 네. 기억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 저기죠. 적어도 오히려 저게요. 어떤 나무가 만들어지고 어떤 샘이 만들어졌는지는 네. 너무나도 화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놉시스를 쓰려면 줄거리를 쓰려면요. 그 줄기가 될 수 있는 그 가지들이요. 예. 지엽적인 가지들 다 쳐버리고 중심적인 예,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지들을 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뭐 천부적인 그 재능을 네, 주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네, 아무것도 네, 없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문학적인 재주도 없고 무슨 뭐 대단한 뭐 천재적인 두뇌도 없고 없는 것 같았는데 뭐 별다른 네, 저기 뭐 특기와 뭐 무슨 뭐 취미도 없고 한 가지 뭔가 잘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너무나도 평범한 저한테 참 이상한 저기 파노라마를 한 편을 저한테 던져주셨고 검찰에서는 터무니없는 그 무혐의 처분이라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한 족속들인지를 아주 시시콜콜 그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아주 작정하고 작당을 한 연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도박판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빨가벗고 춤추는 저기 춤추고 행진하고 정말 광란의 그 저기 뭐야 연출을 하고 장면을 연출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네 편이 되어줄 수 없을 것이다. 임금님은 빨가벗었다고 감히 어느 누구도 만들어 버릴 수 없도록 나설 수 없도록 우리가 충분히 억제하고 견제하고 퇴치하고 할 수 있어. 네, 언제까지? 그래, 지금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언제까지? 네, 당신들이 결국은 임금님은 빨가벗었다. 저 사람 지금 빨가벗고 춤춘다. 검찰왕국에 빨가벗고 거룩한 행진을 계속하는 꼬락선이다. 네, 그런 말에 그런 제 외침에 맞다라고 맞장구 쳐주시는 분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당신들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계실 때 그는 빠르게 정말 들불처럼 번져날 것이거든요.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들불이 되는 거는 순식간에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 유심히 살펴보고 4.19가 어떻게 일어났고 1987의 그 6월 항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요. 그 옛날 동학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동학난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저희가 파고든다면요. 그냥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취재에 의해서 충실한 취재도 좋지만 거기에 똑같은 체험이 정말 당하고 당하던 저기가 한 30년 이상 구축이 됐다면은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제 남편이 그리워요. 그 사람 잘 죽었다 아니에요. 정말 재밌게 얼마든지 멋진 책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부를 그저 그냥 날개 그냥 꺾여가지고
꺾어가지고 그냥 시궁창에다 쳐박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너 정말 억울해가겠다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런 세월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히 인정하고 진단해서 제가 호소를 해서 바로 그런 꼴이었습니다. 우리들 저를 외면했던 우리들의 그 심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린 그 권력의 그 고질적인 수법들을 정말 솔직하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진단한다면요.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저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야. 정말 집단적인 지성이 필요한 거야. 하면서 가로막고 나설 것인가? 더 이상은 그따위 짓 할 수 없도록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 모난 돈이 정 많은 법이야. 정 안 맞기 위해서 너희들 입 꾹 다물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못 듣고 못 듣은 척 해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꿈쩍도 못하고 짓눌려서 사는 거죠. 형편없이 짓눌려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해 하는 명령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이 74년 이상 지나갔어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님 하시는 그 행보와 족보가 도저히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정말 쪽박 차겠다. 이제는 더 이상 입 다물고 살면 쪽박 차겠다라는 그 인식이 들불처럼 진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제 질문에 몰라 꺼져. 모난돌 정마저. 나한테 그따위 질문하지 마 하고 저를 천대하고 박대하고 정신병자 취급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워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 똑바로 세우고 역사관 가치관 똑바로 세우고 양심 소신 되찾고 정말 국가 권력의 주인 다운 주인으로 거듭나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 권력이 정말 진실한 의지와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된 양심과 소신을 되찾게 된 국민 위에 함부로 군임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의지와 용기와 지혜로 또 거국적인 국민적인 그 차원의 목표와 전략과 행동 강령으로 중무장해서 정말 멋진 나라 만들어 보자. 이제부터는 정말 국가 가난한 집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가난한 국가 대단히 비상정적인 대한민국의 거꾸로 뒤집힌 주인답지 않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윤리강령이 반짝반짝 빛나고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모범국가 정말 정말로 멋지고 위대하고 찬란한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야만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우리 똑바로 서자.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재창출하자. 멋지게 한번 실행해 보자.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인격과 인품과 우리들의 정체성을 안목과 식견을 전부 드높여 보자. 그런 목표로 일치단결한다면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외국 순방 나가서 무슨 기자단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가 선택한 그 몇몇 사람한테 사진 찍도록 만들고 취재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외교 행보를 남길 수는 없는 거겠죠. 아무튼지
이대로 가면 네, 우리는 네, 모두 다 함께 네, 쪽박 찬다. 네, 그런 인식을 아주 그냥 네, 구구절절히 속속 예, 저기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6개월은 네, 그렇게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따위 짓거리로. 정말로 저 사람 믿고 기다렸다. 저 사람 대통령직에 방치했다가는 우리 뭐 대한민국이 그냥 예, 쪽박 차겠다. 무슨 네, 경제 뭐 순위인데 10위 안에서 네, 어디 뭐 70위, 80위 네, 밖으로 네, 밀려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무슨 네, 저기죠. 예, 정말 들불처럼 퍼져나간다면요. 네. 코로나가 퍼지듯이 그냥 네, 전염이 돼 간다면요. 퍼져나간다면요. 네. 코로나19가 네, 저기 득세하도록 네,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네, 멋지게 퇴치해서 정말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거듭날 것이냐. 네,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을 선택해야 될 순간입니다. 네, 그렇게 멋진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네, 32년이나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네, 32년이나 연구하도록 만들어 주신 자리에 네,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네, 검찰이 저를 네, 억지로 끌어다가 네, 앉혀버렸어요. 네, 원망? 아니, 고마워. 원수? 아니. 내 가족 다 죽였지만 너희들은 내 원수 아니다. 나를 네, 정말로 멋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내 가족 다 바쳤다고 하면 억울하고 분할 거 없다. 네, 지금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가 아니다. 더더욱 네, 정신 차리고 정진해야 될 때다. 네, 제 가족이 예, 한 사람 한 사람 네, 살해를 당하는 판국에서 내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정신 차리고 네, 분기탱천 그거를 정말 네, 대한민국을 위한 네, 연구와 탐구와 예, 탐사에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그 정신으로 시종일관 초지일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잘나서 제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워낙 똑똑하고 똘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의지와 자세로 예, 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네,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정말 지금은 내 가족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 제대로 감당하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네, 의지와 결기로 임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일까요? 네, 정답이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네, 중입니다. 그분은 네, 원래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도 역시 네, 무관심하고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의 지구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인간들 손에 맡겨 놓으면서도 네, 정말로 잘못될 그 부분에 가서는 누군가를 네, 일으켜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네,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힘을 내서 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네,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네, 그런 것들을 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네, 제대로 깨우쳐서 네, 제대로 깨우쳐서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야만 그런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제대로 깨우쳐서 정말 친절하고 네,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고 네, 자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고 싶어서 30년을 한결같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드디어 네, 이런 설명이 가능한 순간까지 왔다. 네, 정말 네, 조금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촛불이 되고 네,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쪽박찬다. 그런 네, 위기의식을 누구나 정말 생각이 똑바로 박힌 분들이라면 네, 그런 위기의식을 네, 버릴 수가 없겠죠. 그거 아니다라고 우겨댈 수가 없겠죠. 쪽박차기 전에 네, 정신 차리자. 우리가 국가 권력의 주인이다. 우리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자. 네, 그런 네, 정말 민중운동이 네,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네, 확신합니다. 네, 일단 네, 여기까지 네, 설명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네, 또 계속해서 당분간은 네, 영상을 휴대폰 펴놓고 네, 영상 찍기에 네, 이런 그동안의 30년 그 제 노력을 제대로 설명하고 네, 하나님의 구상이 무엇이고 네,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임무와 소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건설해야 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가. 가장 이상적이고 네, 실용적인 대한민국. 네, 우리 모두 네, 정말 네, 만인에 의한 투쟁에서 절대 다수의 네, 행복 네, 네, 그런 걸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의지로 임해야만 되는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만 되는가, 어떤 목표로 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네, 질주하고 돌진해야만 하는가,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의논하고 네, 그래서 네, 답을 구하고 그리고 네, 그 답을 향해서 네, 돌진하고 실행하고 정말 네, 그런 대한민국이 네, 될 수 있다고 네, 확신하고 네, 되어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네.